뒤로 앉으시고요. 그럼 130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정례. 바로 이하 승낙하겠습니다. 자리에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영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민주평화당의 민주에서 함께하실 두 분을 이렇게 소개했고 회의를 했고 두 분을 모시고 저도 모시고 오세요. 한 분은 두 분 다 광주 출신, 한 분은 정치인이고 이건 언론인입니다. 이건 5.18 당시에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 또 5.18 사형수였습니다. 5대 사형수국민회의 때 김대중 총재의 영입으로 15대 국회 전현 김정배 전 의원님, 그리고 전 광주 타임스 전 회장, 미디어 전남, 일간 전남 운방했던 출신 언론인 두 분을 환영합니다. 꽃다발 진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단발을 따리. 먼저 꽃다발 진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진정에 이어서 40분 차례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좀 보세요. 민주당에서 승리의 부위를 하는 민주평화당 밝힙니다. 부위. 민주평화당 화이팅! 민주평화당 파이팅! 민주평화당 파이팅! 민주평화당 파이팅! 민주평화당 파이팅! 민주평화당 파이팅! 앉으시고요, 자리에. 오늘은 이제 네, 두 분 다 광주 출신이시고 당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을 비롯해서 공석되어 있는 당의 주요 축제에 우리가 영입을 쭉 맡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어제 오후에 특권층의 부정, 불법 입학, 입시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상황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이 착잡합니다.
분노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적 분노의 뿌리를 이 지점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상의 의혹과 함께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입시 문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는 약자에게 닫혀있는 불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어제 말재를 해주신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자동봉진, 생소한 용어 같습니다만 이른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코스로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생들 사회에서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동봉진, 자율활동 기록, 동아리활동 기록, 봉사활동 기록, 진로탐험 기록.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토론을 하면 진로탐험 활동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 대약자 집단, 약대 집단 안에 자녀들에게는 닫혀있는 기회가 바로 자동봉진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기득권층 자녀가 47,000명입니다. 47,000명. 재작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이른바 자동봉진을 통해서 수시로 입학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서울대학 입학생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65%. 그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서울대 입학생의 수시의 65%를 차지했는데 전체 학생 비율은 4.5%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고3 학생의 4.5%에 불과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자동봉진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대학의 65%를 점유합니다. 나머지 95.5%의 이른바 약대 집단, 사회경제적 약자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95.5%의 부모들에게는 3분의 1이 배당되고 4.5%의 학부모들에게는 65%가 배당되는 시스템이 서울대학교 입학 시스템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시 입학은 그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동봉진이 아니라 성적으로 입시 성적, 수능 성적과 내신을 기준으로 한 정시 모집에서는 95.5%의 약대 집단 자녀들이 55%를 차지했고 4.5%에 불과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자동봉진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수시가 80%입니다. 서울대학교 입시의 80%는 수시, 정시는 20%에 불과합니다. 자, 일부 진보적인 개혁진보 진영, 이 정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수능이 오히려 가진 자, 이른바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하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일견 맞아 보이지만 그러나 자동봉진 시스템은 약자에게 그러면 유리한가? 더 불리합니다. 바로 이 서울대학교 입시 통계가 말합니다. 이 자동봉진으로 47,000명이 10년 동안 들어갔고 연세대, 고려대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더 심합니다. 바로 약자에게는 닫혀있는 시스템,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드러내고 이 분노할 만한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우리 조배숙 부정입학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여성 위원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지난 김상문 그 장관 시절에 박주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우선 정시 확대가 대답이다 하고 우리 당이 주장했던 것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도 공정하리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대학 입시, 그리고 또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이 대학 입시가 실질적으로는 약자에게 닫혀있는 시스템, 기득권층을 위한 기득권층의 강화, 기득권 강화를 위해서 열려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 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배 전 의원님, 김명남 한국타임스 전 대표, 또 앞으로 속속 민주평화당에 함께할 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고쳐나가는데 맨 선봉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어서 전 5.18 당시 시민학생수정위원회 총위원장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김종배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했었는데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에는 굉장히 부채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5.18 농성단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도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고. 그런데 우리 민평당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많이 다녀가시고 또 위원장들이 몇 사람이 같이 농성에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민평당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사실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 보면 진나간 시기인데 제가 가서 한 자리라도 좀 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입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좀 적어온 것을 아주 짧게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간 빈 자리를 한 자리라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자리에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으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알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만입니다. 촛불이 머물고 간 자리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싸움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양쪽 싸움을 말릴 수 있고 양쪽 모두를 녹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당에 많이 모였으면 합니다. 또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로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다가도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면 즉시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끝으로 민주평화당이 비록 작아도 한국 정치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사임제 대표이사신 김병상님이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과 평민을 위한 민주평화당의 길을 잘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대표이신 조배숙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조국 교수는 박근혜 탄핵이 불가능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촛불 밀신에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둘째, 소추를 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가 그 관리를 대행하게 되는데 옳은 것인가. 셋째, 헌법재판관 19명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그때 조국 교수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탄핵이 불가피한 3가지 이유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헌법에 정한 대로 되더라도 정략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국회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기각시킬 우려가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서 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때도 틀렸지만 지금도 틀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껏 불거진 숱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자유한국당식 그 변명과 너무 닮아서 국민들이 놀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사퇴가 정답입니다. 둘째, 민주개혁신보 진영을 통째로 이중적이고 부도덕한 기득권 세력처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민주개혁진보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사퇴가 최선입니다. 셋째,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물 건너간다는 오만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는 차고 넘칩니다. 변칙과 특권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청문회 일정은 잡혔지만 자진사퇴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더는 국민들을 편가르며 국민들을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멈추기 바랍니다. 또 좀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민주평화당 특권층 대학 부정입학 근절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그 전문가이신 이현 소장님을 모시고 그 실상을 들었습니다. 2017년 서울대 입학생 중 70%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접했습니다. 줄여서 학종이라고 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따른 특권층만을 위해서 설계된 입시제도를 극단적으로 불공정하게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 현재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설계하고 활용한 계층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이 망가집니다. 민주평화당은 불공정성을 타파하는 정당입니다. 오직 특권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의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의 불공정함을 타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 정치 세력에게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불공정함을 목전에 두고도 분노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현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국이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를 방위 분담금 인상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안보를 이유로 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모른 척했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맹 운운하는 것도 아까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방위비 인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동맹의 자세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 관계 전문가들은 60여 년간 맺어온 우호적이고 또 공고한 한미 동맹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둔 미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고 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 왔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나라라는 사실을 미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라는 것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응해서 한일 간의 안보상의 신뢰 저하를 이유로 한 지소미아 재연장 거부를 미국이 한미 동맹 위협이라고 압박하면서 이것을 한미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 방위 전략의 일환으로 식물 상태인 박근혜 정부를 압박해서 갑작스럽게 체결한 것입니다. 사실 한일 간 정보 교류는 지소미아 이전에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에 따라 체결된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갈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적 상식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꿰어 맞추기식 주장에 불과합니다. 세계 1위 대국의 품격에 걸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를 계기로 해서 수시 학종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한편 씁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둬야 될 점은 수시 학종 제도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한국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동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후보자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수시 제도 자체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수시 학종 제도가 얼마나 악용될 수 있고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협조입니다.